엄마 시골에서 했잖아요. 이렇게 해줬잖아, 엄마. 옛날 맛이 나요. 찰랑찰랑 떨어지질 않잖아. 사람들을 사로잡은 이곳의 정체는 몸에 좋고 맛도 좋아 예로부터 건강식으로 알려진 도토리묵. 이거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생각과는 틀리고. 묵밥, 묵냉채, 심지어 도토리 전까지 100% 도토리만 사용했다는 명품 돌묵 한 상차림. 무려 70년 3대 전통 방식대로 도토리묵을 만들어 왔다는 논산에서 소문난 명물 김성금, 이선자 부부를 소개합니다. 충청남도 논산에 위치한 연산시장. 이곳에는 70년째 옛날 방식을 고수하며 도토리묵을 만드는 부부가 살고 있다. 그중에서 도토리묵을 전담해 만들고 있다는 남편 김성금 씨. 여기는 어디야, 아버지? 여기는 도토리 저온 창고예요. 저온 창고? 네, 영하 한 6도 정도 돼. 영하 한 6도 돼. 행여 귀한 도토리가 찬바람에 썩거나 상하지 않도록 저온 창고에서 고이고이 보관 중인데 이게 몇 킬로, 다 하면 몇 킬로 될까요, 아버지? 이거 한 4톤 정도 돼. 4톤? 네, 손은 4톤이요. 4,000kg요. 술에 가득 도토리를 싣는 김성금 씨. 그냥 보기엔 많아 보일지 몰라도 다른 첨가물 없이 도토리만 사용하는 터라 1kg당 도토리묵은 고작 2모에 불과. 그러다 보니 경험상 이렇게 술에 도토리를 가득가득 실어야만 오늘 하루 동안에 만들 분량으론 딱 안성맞춤이다. 살짝 얼었지. 얼었잖아. 살짝 얼었. 살짝 얼은 도토리 중에 썩거나 상한 도토리는 따로 골라내고 또 이렇게 골라낸 품질 좋은 도토리는 전용 바구니에 담아 미리 무게를 재는 후 방앗간에 있는 기계를 이용해 껍질째 갈아주면 된다는데 얼어있는 상태의 도토리의 경우 평소에 비해 껍질이 훨씬 단단한 편이다. 혹시나 단단한 껍질 때문에 기계에 문제가 생길까 자리에서 도무지 떠나질 못하는 김성금 씨. 문제없이 도토리가 껍질째 갈아졌지만 묵으로 사용하기에는 형태가 고스란히 남아있어서 아직은 부적절한 상태. 그러니 이 가루들은 묵에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갈고 또 빠줘야 되는데 이때 사용된 손때 묻은 방앗간의 기계들 모두 그와 30년 가까이 호흡을 함께 맞춰왔던 말하지 못하는 친구이자 도토리묵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1등 공신이다. 원래는 어머니, 아내와 함께 해왔지만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김성금 씨 혼자 맡게 되어 몇 배는 더 힘들고 고되어진 작업. 하지만 이렇게 곱게 갈린 도토리를 볼 때마다 힘들었던 게 다 보상받는 것만 같아 괜찮다는 김성금 씨. 많게는 수십여 번 반복해 곱게 갈아둔 도토리 가루는 흐르는 물을 이용해 한 차례 깨끗하게 씻어주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는데 이건 왜 하시는 건가요? 뜰을 빼나고 뜰 반복이. 도토리 뜰은 맛이. 아, 이거를 해야 뜰분 맛이 없어져요? 아니 좀 덜하지. 없어지진 않고. 도토리에 있어 타닌 성분은 쓴맛과 떫은 맛을 내기 때문에 물로 세척해서 부분적으로 제거해주고 세척할수록 점점 갈색에서 잿빛으로 색이 바뀌게 되는데 그때가 돼야 타닌 제거 작업이 끝난다. 김성금 씨가 번거로워 보이는 이 방법을 여전히 고수하는 이유가 있다.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요. 이번엔 망에 담아 거르는 김성금 씨. 이거 이렇게 그래도 녹말물 나와요. 아, 이제 녹말이 나와요? 네, 됐어. 네. 얼마 동안? 이틀 가는 이틀이요. 이틀 동안 이대로 두면 가라앉는 가라면 물을 따로 놔두려야지.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그저 어머니가 알려주셨던 전통 방식을 고수하면서 모든 과정을 손으로 만드는 터라 찬바람이 불어오는 한겨울에도 땀으로 목욕하기 일쑤다. 오랜 시간을 들인 끝에 완벽하게 분리하는 데 성공한 도토리 녹말. 이렇게 해서 저기서 또 끓여요? 네, 끓여야지.
도토리 녹말을 가마솥에 넣었는데 이때 식감을 위해 채를 이용해 갈라주고 이후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게 뚜껑을 덮은 후 가마솥 밑에 장작을 넣고 불을 활활 지펴주는데 이건 역시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김성금 씨 혼자 전담하고 있는 일이다. 저렇게 얼마 동안 2시간에서 2시간 반 걸릴 거요. 2시간 반? 네, 좀 빠질 거요. 이게 솥단 열 받으면서 한 2시간 걸릴 거요. 이렇게 끓인 다음에 또 식히는 과정이 네, 필요해요. 하루 걸려, 하루. 하루? 네. 미리 해놓은 거 있지. 24시간 걸려, 하루. 묵 한 번 만드는데 엄청 오래 걸리는 한 거죠? 3일 걸려, 3일. 총 3일? 네. 이렇게 한 솥 하면 묵이 얼만큼 나와요, 아버지? 한 10판 나와요. 10판? 네. 그러면 하루에 이렇게 몇 번씩이나 끓이세요, 여기? 이 통으로? 팔리는 대로 하는 거지. 하루에 한 번도 하고, 많이 팔릴 때는 2번까지 하고, 팔리는 대로 팔리는 데 조금씩. 봐가면서? 네. 팔리는 거 봐가지고. 바닥에 눌지 않도록 쉬지 않고 젓는데 이것만큼은 최신식이라는 김성금 씨. 옛날엔 더 3분의 1 정도 넣고 줬그랬지, 주걱이로. 항만 이렇게 많이 못하고. 사람이 하니까 이렇게 네. 많이는 못했죠. 3분의 1을. 아버님이 묵 만드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한 50년 이상 됐어요. 50년이요? 네. 어머니가 한 70년. 그러면 어릴 어릴 때도. 때부터 하셨어요? 네. 와. 지간 게 한 50년 정도 됐어요. 그러면 어머님한테 다 전수 받으신 거예요? 네. 지겨우시겠네요. 아니, 직업이지. 어머니에게서 아들의 손으로 그렇게 70여 년 동안 3대를 내려왔던 도토리묵. 묵을 만드는 동안 배워왔던 어머니의 고집과 자부심은 아들의 손에서 지금도 지켜지고 있는데 다름 아닌 100% 도토리로만 만든다는 것. 드시면 하나도 안 들어가요. 빵거 가지고 걸러서 가라앉혀가지고 그대로 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맹물 물 타가지고. 또한 가마솥 역시 변하지 않은 맛의 비결이라는데 굉장히 뜨거워 보이는데 몇 도 정도 되나요? 350도에서 400도. 350에서 400도? 온도가. 그래가지고 묵맛이 틀려요. 온도에 따라서? 온도 차이는 거죠. 우리가 했었어요. 자동화 전부 했는데 다 버렸어. 아, 그래서 이렇게 자동화 네. 기계를 안 하시는 거예요? 옛날식 다시. 묵맛이 틀리니까 옛날식 돌아가는 거예요. 저으면 저을수록 찰기가 높아져 식감이 좋아진다는 도토리묵. 이렇게 남편이 빻고 또 끓여낸 묵을 네모 반듯한 판에 담아내는 건 아내 이선자 씨의 몫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어느 하나 치우침 없이 비닐을 깐 판에 도토리묵을 고르게 담아내는 이선자 씨. 잘 됐지? 딱 뽑으면 알지. 어때요? 싹 뽑으셨을 때? 잘 됐어. 합격점인가 보네요. 그렇게 빈틈없이 그리고 평평하게 판에 담긴 도토리묵. 어판장처럼 널어놓네요, 아버지. 식으라고. 식이야 이제 구두라고. 이렇게 얼마나 됐어요? 하루 걸려, 하루. 그냥 이렇게 밖에 온도에다가 네, 한 12시간 지나가야 돼. 안 얼어요? 추울 때? 안 얼어요. 원래 부부가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해왔던 묵 만들기 작업. 어머니는 얼마나 하셨어요? 시집 와서 이렇게 한 거지. 시집 온 후부터 한 거라면 대체 몇 년 동안 하신 건가요? 45년, 46년. 46년, 5년? 말 수가 없는 곳 찾아 닮은 부부. 이제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척하니 한 척 서로의 마음을 다 알기 때문이라는데. 6남매 중 장남인 남편에게 시집 온 뒤 시어머니에게 도토리묵을 만드는 법을 배워 남편과 함께 가족과 시동생의 생계를 부양했던 착하디 착한 아내.
딸린 입이 많은 집으로 시집와 손발이 부르트도록 고생했지만 군소리 한번 해본 적 없이 일하던 아내를 볼 때마다 남편은 고마우면서도 미안하기만 하다고. 반나절 이상 꼬박 굳힌 묵은 100% 도토리를 사용한 만큼 탄력성이 좋아 잘 부서지지 않고 굉장히 고소한 맛이라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손님이 많은데 그런 손님들을 위해 아내는 몇 년 전 식당을 열었다. 가운데로 앉으셔요. 이제껏 도토리묵을 만드는 과정이 남편 김성금 씨의 몫이라면 식당은 아내 이선자 씨의 영역. 그러니 모든 요리를 진두지휘하는 건 아내 이선자 씨다. 이건 값이 안 나가. 요것만 나가. 양이 좀 많어. 김장도 800포기 했어 우리. 마늘과 표고버섯, 멸치를 넣어서 푹 꼬아낸 온육수. 이 온육수가 도토리묵과 혼연일체 환상의 궁합을 뽐내는데 안에 인심까지 더해지니 묵도 육수도 심지어 고명까지도 넉넉하다. 하나를 먹어도 하루 종일 속이 든든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묵밥의 양. 거기에 하나 더 아내가 만든 묵무침은 잃어버린 식욕도 돌아오게 만들 정도로 별미 중의 별미다. 묻혀주는 거 아니고 여기면 여기서 싸서 먹어 그냥. 보기만 해도 속이 뜨끈뜨끈해지고 절로 입안에 침이 고이는 진국. 도토리 묵밥부터 냉채 그리고 겨울철 가장 인기 메뉴로 꼽히는 도토리 전까지. 아내의 진한 정성으로 만든 음식들은 자극적이지는 않아도 우리들 몸에 건강한 밥상으로는 손색이 없는데 밥까지 더해지니 영양소도 풍부해 한 끼 식사로 충분하다. 뜨뜻한 게 생각나세요. 도토리의 풍미를 고스란히 살린 밥상. 쫄깃쫄깃한 식감으로 씹는 재미를 살리고 또 특유의 고소한 맛을 극대화시킨다. 따뜻한 인정만큼 푸짐하고 맛 좋은 아내의 요리에 손님마다 숟가락을 절대로 내려놓지 못하는데 쫀쫀 닭가루 나올까? 젓갈들에도 부러지지 않고 너무 맛있어요. 나 멀리서 왔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저희 청주에서 왔어요. 아 진짜요? 네. 연천 오면 여기 들렸다 가는 게 무슨 일이죠? 도토리의 일상을 바친 부부가 바라는 소원은 소박하다. 심 있는 데까지 이 해야지. 양반은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아니요. 심 있는 데까지 해야지. 앞으로 건강히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얼었다 녹았다 수십여 차례 반복한 끝에 완성. 겨울을 담은 생선 황태. 아내들이 보면 이렇게 오면 눌러보면 느낌 온단 말이죠 이게. 황태와 결혼했다. 무뚝뚝한 강원도 썰아이가 황태에 바친 지고지순한 손정. 겨울 입맛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호텔 인류 셰프 부럽지 않은 상남자의 눈이 행복하고 입이 즐거운 황태 요리. 분위기도 좋고 너무 맛있네요 음식이. 아 맛있어요. 더 먹고 싶은데 배가 불러서 못 먹겠고. 아낌없는 재료 투척, 넉넉한 인심은 서비스. 보기만 해도 마음이 푸근해지는 밥상. 내가 한 음식이 손님들이 맛있게 먹었을 때 그때 좀 매력이 있어. 황태처럼 속이 꽉 찬 남자 유종길 씨입니다. 방구석에 콕 박혀있기 일수인 겨울. 체감온도 영하 20도에 이를 정도로 강추위가 몰아닥치면 강원도 용대리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분주해지는데 오늘의 주인공 유종길 씨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한번 들어보면 어느 정도 말랐나 안 말랐나 좀 확인이 되죠. 어떻게 그렇게 들어본다고 하는 거예요? 물기가 많이 빠졌나 안 빠졌나 수분이. 그래서 만져보기도 하고. 말리는 과정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명태. 그중 유종길 씨가 덕장에서 만들고 있는 건 다름 아닌 황태. 근데 보통은 따뜻할 때 말리지 않습니까? 얼으면 이게 부풀잖아요. 부푼 상태에서 어느 정도 다 말려줘야 돼요. 그래서 겨울에 꼭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었다 녹았다 이게 반복하면서 말려야 진짜 좋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몇 개월간 찬바람에 얼고 또 햇살에 녹기를 수십여 차례 반복. 이처럼 황태가 건조되는 과정에서 기계는 단 한 차례도 쓰이지 않는다는데
다 수작업이죠. 명태는 황태는 다 수작업이에요. 기계 돌아가는 게 거의 없어요. 배를 갈라서 그래서 뼈를 다 발라내고 또 그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계가 할 수가 없어요. 기계가 뭐 이렇게 섬세하지 못하니까. 하나하나 사람의 손길을 빌려야 하는 고된 작업. 하지만 몸은 피곤해도 즐겁기만 하다는 유종길 씨. 그가 황태 덕장을 처음 접한 건 아버지를 통해서였다. 아버지가 이제 덕장 일을 많이 하셨어요. 남의 덕장 가서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학교 갔다 오면 황태를 만졌고 남들보다 많이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황태가 한번 직업으로 하면 괜찮겠거니 하고 시작을 한 거죠. 평생을 황태를 만들며 가족을 책임졌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의 어깨 너머로 유종길 씨는 일을 배웠다. 어렸을 때는 진짜 하기 싫었죠 이게. 일단 황태라는 게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일단은 저 어릴 때만 해도 이 개울에다가 이 당골을 만들어서 그거 담가놨다가 지게로 지서서 덕장까지 옮겨서 거기서 이제 걸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황태라면 보기조차 싫었던 젊은 시절. 도시로 떠났던 그가 고향으로 돌아와 덕장을 운영한 지도 벌써 15년째. 황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동네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다 외지에서 여기서 이제 위탁을 해서 여기서 걸었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 사람들은 맨 밑에서 이제 일만 한 거야. 일만 하고 일당 받고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황태를 직접 이제 손을 대기 시작했죠. 점심시간이면 사람들로 붐비는 이곳 강원도 인제에서 숨겨진 맛집이자 유종길 씨가 바쁘게 일하고 있는 또 다른 삶의 현장이다. 감자전 하나에다가 황태구 정식 2개. 감자전 하나. 어머니가 하셨는데 어머니가 허리 수술을 하셨어요. 작년에.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됐죠. 디스크로 인해 수술까지 받은 어머니. 그런 어머니를 대신해 식당 일까지 1인 2역을 도맡아 하고 있는 유종길 씨. 아니 언니가 수술해가지고 이게 뭐 힘든 일을 못하니까 아들이 하니까 아들이 잘하죠. 뭐 젊은 사람이니까. 힘에 붙여서 못해요. 언니가 지금 허리 수술을 해가지고 못하니까 아들이 하니까 좋지요 뭐. 단순히 주문을 받는 게 아니다. 식당의 총사령관을 맡아 요리의 대부분을 진도 지휘하고 있는 중. 해장국 3개. 식당에 하려면 주인이 할 줄 알아야지. 주방장을 쓰면 남이잖아요. 주방장이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또 음식이 바뀌잖아. 맛이. 그래서 이제 다 직접 하는 거죠. 급작스럽게 맡은 식당 일인데 요리하는 솜씨를 보아하니 하루 이틀 해보신 게 아닌 것만 같습니다요. 제가 그때 산에 있을 때 산에서 요리 좀 배웠어요. 산에서 이 감자전, 도토리묵 이런 거 장사를 했었거든. 요리 솜씨는 그러니 믿을 수 있겠건만 아무리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걱정이 돼 아픈 몸을 이끌고 식당 일을 돕고 있는 어머니. 처음에는 덕장 했지 덕장. 덕장만. 덕장만 하고 너무 힘들어 보이고 아들이 너무 힘들어 보이고 그래서 야 황태 가지고 우리가 식당을 하자. 식당을 내가 할게. 시작을 할게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 거야 그렇게 해서. 아들에게 힘이 되고자 시작한 식당인데 지금은 오히려 짐이 돼 그저 미안한 마음뿐이다. 힘들어가지고 아들이 하는 것도 마음이 안 좋지. 식당 하는 게. 그래서 계속 이제 한다 하니까 이제 물려주려고 그래. 이제 나도 나이도 있고 하니까 물려줘야지. 수술도 했으니 쉬었으면 좋겠건만 결국 한 소리 하고만 유종길 씨. 엄마, 네? 들어가요, 들어가 좀. 아, 참. 안 좋은데 계속 걱정 되시나 봐. 좀 말리시고 그래야 되잖아요. 말리는데도 안 들어요.
자리에 앉아서도 시선은 여전히 아들이 있는 방향으로 고정. 아니 아드님의 음식 솜씨가 혹시 못 믿어온 것인가요? 뭐 음식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나하고 비슷하게 잘하는데 하는 거 보면 맛을 보면 나하고 똑같이 많이. 옛날부터 음식을 맛깔스럽게 만들기로 유명했던 어머니. 이러한 어머니의 손맛을 변하지 않고 똑같이 재현하기 위해 유종길 씨는 혼자 연구를 했다는데 처음에는 그 어머니가 이제 하셨는데 이제 그때마다 조금씩 만들어서 이제 뭐 기준도 없고 비율도 없고 만들다 보니까 이 맛이 들쑥날쑥했죠. 그거를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제가 그 몇 가지 더 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소스를 개발하게 됐어요. 비율 맞춰서. 그 중에서 고소한 황태 맛의 비결은 이것. 사골고기처럼 뽀얗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여기 손님들이 많이 물어봐요. 이게 어떻게 끓이는지. 식당이라는 게 손님이 맛있어야 식당이 붐비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뭐 손님들이 맛이 없다 뭐 이런 소리 많이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처하려고 많이 연구도 하고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때론 포기할까 고민도 했지만 어머니가 일구느라 피땀 흘렸던 걸 떠올리며 유종길 씨는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뭐 동네 어르신들한테도 황태 요리를 뭐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내가 한번 이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넣어보고 그래갖고 처음에 시행착오도 많이 했었는데 그나마 근데 지금은 그래도 맛있다는 소리 들으니까 각고의 노력 끝에 완성한 황금 레시피. 유종길 씨의 정성과 노력이 통했던 건지 전국 각지에서 황태 음식을 먹기 위해 찾아오는 손님들까지 생겼다는데 음식 나왔습니다. 아 맛있겠다. 이목을 사로잡는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지만 보면 볼수록 마음이 끌리고 또 입맛이 당기는 황태 더덕구이. 손이 안 아파요. 푹 먹는데. 간이 잘 뱄네. 더덕도 맛있고 황태도 맛있고. 여기 빙산에 보러 왔다가요. 배가 고파서 들어왔는데 맛있네요. 이쪽이 용대리 쪽이 황태가 유명해서 먹으러 왔는데 진짜 맛있어요. 한 입 넣는 순간 입안을 가득 채우는 풍미가 일품. 한 그릇 뚝딱 비워내는 손님을 볼 때마다 뿌듯하다는 유종길 씨. 음식이 나가서 손님이 맛있게 드시고 아 맛있다 하고 나가실 때 그때 가장 기분이 좋죠. 총괄 요리사로 활약한 식당 일이 끝나고 나서도 쉴 틈이 없다. 겨울 별식인 황태를 찾는 사람을 위해 전국 각지에 배송을 해야 한다는데 선물 세트 만들고 있어요. 황태가 이제 봄에 작업해갖고 황태가 한 1년에 한 번 생산돼요. 1년에. 그래갖고 이거는 이제 작년 거죠. 작년 거. 추우면 추울수록 속이 부드럽고 알차게 채워지는 황태처럼 넉넉하고 고소한 인생을 꾸려가고 싶다는 유종길 씨. 그냥 뭐 건강하게 이대로 저 황태 식당하고 황태 이런 거 만지면서 어머니 오래오래 사시고 저도 행복하게 살고 이런 게 꿈이죠. 그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